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 그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해설을 하려는 거예요. 방문가 클래스. 올해 치러진 그 30일의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해설은 내용 해설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고, 선생님들마다 이거 새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하세요라고 한 내용들을 공부했을 걸 전제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 그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해설을 하려는 거예요. 내용에 관한 해설은 3월달 이후에 기출문제 특강할 때 자세히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은 내용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시간 내에 시험을 보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씩을 들으시고, 올해 혹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은 본인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시고 그거를 좀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적용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느끼고 각인하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일단 가장 기본 방식이, 문제를 풀 때 자신 있게 외운 문제, 이거를 우선 골라서 풀어야 돼. 이런 문제들은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이게 최우선 골라서 풀어야 될 문제. 두 번째, 옳은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 라는 문제를 풀 때는 5문장 중에 가장 옳은 거, 5문장 중에 가장 틀린 걸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외운 지문 자체가 옳은 거 딱 하나, 틀린 거 딱 하나를 찾는 식으로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운 지문이 답으로 나온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문에 답 쓰고 나머지 문장을 절대 보지 마셔야지, 다른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세 가지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가 실현을 해드릴 테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41번 문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뭘 물었는지,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거구나, 그리고 틀린 거 찾으라고 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1번 지문부터 외운 지문은 정리하고 안 외운 건 넘어가고 이렇게 하죠. 1번은 물어본 게, 이 전환이 불공정 행위에 적용될 수 있냐? 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웠어야 될 문장이에요. 이렇게 처리해서 맞구나 하고 보셔야 돼요. 2번은 경매, 불공정, 적용 안 된다. 수도 없이 시험 지문에 나왔던 문장. 그 다음 3번, 강제집행, 면할 목적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여기가 틀렸어. 그러면 여기가 틀립니다. 저희 시험에 10번 나왔어요. 28회. 그러면 이 문제는 3번이 외운 대로 틀린 문장이니까 3번 답 쓰고 4번, 5번은 절대 읽으시면 안 돼. 이거 읽으시는 분들이 틀린 거 딱 하나 찾는 시험인데 뭐 더 틀린 거 없나를 또 보시는 거야. 그럼 이 여기를 읽으시는 순간에 다른 문제를 천천히 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장에서는 절대 읽으시면 안 된다고. 3번이 절대적으로 틀린 문장이야. 여기가. 그럼 3번 답 쓰고 끝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42번. 이 문제는 공부를 꾸준히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맞출 확률이 많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니다고. 이 일반 중개자 수험생들한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답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뭘 찾으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걸 찾게 되면 답을 쓰고, 못 찾을 시에는 아닌 것들을 지워놓고 나머지를 찍으셔야 돼.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일단 물어본 게 통정 허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 않는 사람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이 나왔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 1명이 답으로 나왔단 문제니까 1번 지문부터 시간적 순서가 통정 허위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문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1번 문장은 이건 공부한 문장이야. 가장채권, 통정 허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이야기가 이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라 얘는 답이 아니야. 이렇게 지웠어야 돼요. 그 다음 2번 가장전세권, 이게 통정 허위야. 근데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취득했어. 이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그 후에 맺은 거니까 얘도 답이 아니야. 자, 3번. 이 문제는 60년대 판례라 3번 문장에 대해서는 최근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옛날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저희가 7월 달 이후에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나 3번이 답인 줄 알지 웬만큼 공부한 사람은 3번 뜻을 몰라. 그럼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자, 4번은 파상관제인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은
수도 없이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라 얘도 답이 아니야. 이 문제는 이렇게 셋이 지워져야 되고 5번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 그럼 이렇게 보통 수험생은 1, 2, 4번은 지웠어야 되고 3번하고 5번 두 개가 남게 돼 있어요. 그럼 공부를 3번까지 안 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찍어야 돼. 앞에 거를 찍을 건지 뒤에 거를 찍을 건지 미리 정해놨다가 그냥 LI 앞에 거 하면 3번 쓰고 넘어가는 거고 LI 뒤에 거 하면 5번 쓰고 넘어가셔야 돼. 이 문제는 맞추나 틀리나 절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의 경우에는 미리 시험 보기 전에 둘 중에 하나를 찍을 문제가 있으면 앞에 걸로 쭉 찍거나 뒤에 거로만 쭉 찍거나 마음을 정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 이 여기에 오랜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한 사람은 이 3번 문장은 수업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푼 거야. 여기서 물어본 게 이 채무자가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지를 물어봤다고. 근데 앞에 채권을 가장 양도했다 그랬어. 그럼 이 채무자라는 사람은 채권이 가짜로 양도될 때 이 채권 관계에서 그전부터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람이라 시간적 순서가 채무자라는 사람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채권이 가짜로 양도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정호의 이후에 출연한 게 아니라 통정호의 전부터 이미 채무자였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정답인데 이거는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틀렸느냐야. 최소한 1번, 2번, 4번 문장은 외운 판례이기 때문에 처리가 돼야 되고 3번하고 5번 두 개가 남게 됐다면 앞에 거를 찍든 뒤에 거를 찍든 빨리 찍고 이 문제는 버리셔야 돼. 틀려도 되는 문제에 속한다라고 하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험이 안 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찍으려고 하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음 문제 풀다가 또 한 번 쳐다보고 그 다음 문제 풀다가 또 한 번 쳐다보고 이분들이 이것만 틀린 게 아니라 얘를 쳐다보고 미련을 가진 채 풀었던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려서 시험이 안 된 게 아니라 얘를 신경 쓰면서 풀었던 다른 문제를 틀려서 시험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리셔야 돼. 둘 중에 하나 찍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자, 43번.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착오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라 그랬어. 그럼 문제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지문 박스 안에 4개 들어있는데 지문이 2개씩 가지런히 배열된 문제가 난이도 최하예요. 가장 쉬운 문제. 하나를 아예 몰라도 답 찾을 확률이 100%인 문제. 그럼 옳은 거 고르라 그랬고 문제가 착오라고 정해졌어. 그럼 기억 지문부터 착오에서 내가 외운 문장인지 단어를 찾으신 거야. 그럼 기억에서는 담보 책임이 눈에 띄어야 돼. 그럼 착오에서 담보 책임이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를 확인하시라고 그랬어. 그러면 착오, 취소, 있다 확인해야 돼. 그런데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변형한 거라 기억이 옳은 사안이구나. 이렇게 딱 대셔야 돼. 그 다음 니은. 문장 길어. 그럼 끝에 보시는 거야. 끝에 봤더니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고 나왔어. 착오에서. 그럼 착오에서 손해배상 나오면 참어가 기억이 나셔야 돼. 참이슬병 5병 그랬어요. 착오는 혼자 착각한 거라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 끝에 취소할 수 있냐를 착오에서 물었다고. 그랬더니 앞에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게 나와. 그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을 때에는 설령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네. 알고 이용했으니까. 수도 없이 외운 문장이에요. 그럼 옳은 거 고라 그랬는데 두 지문이 옳은 거를 정확하게 외운 대로 찾았어. 그럼 기억 디귿하고 이렇게 2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 리을은 안 해도 돼. 근데 리을도 쉬운 문장이요. 해제 후 취소. 있다. 이렇게 처리되는 문장이라고. 그래서 2번 답 쓰고 끝내셨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추셨어요. 자, 다음 44번. 이 문제.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사례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눈에 띄는 단어가 대리권이 눈에 띄어. 그럼 대리인만 정리하고 푸시라고 문제 푸는 방식을 매번 가르쳐 드린 거야. 그럼 이 사례는 매매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라고 해서 을이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례고, 그럼 갑이 본인이고 병이 상대방인 거고, 매매계약했다고 가장 자주 나오는 일반적인 대리 사례예요. 그런데 옳은 거 고르라 그랬어.
그럼 문제에다 이렇게 표시하고. 자, 1번에서 물어본 거. 눈에 띄는 단어가 불공정이야. 그럼 대리에서 불공정이 나오면 궁박 본인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궁박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궁박을 여기가 틀린 거야. 궁박은 갑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살이 풀 때는 갑을병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누군지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 그래서 궁박을 여기가 틀렸고. 자, 2번은 을, 임의대리인,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없어. 틀렸고. 자, 3번 문장이 길어. 그럼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럼 물어본 게 병의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느냐를 물었다고. 그럼 앞에 봤더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 지급을 받았어.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권한에는 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으니까 을이 전부를 지급을 받았으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직 갑한테 전달을 안 했더라도 을한테 대금을 지급한 건 병도 이행이 완료된 거라 병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고. 그래서 3번이 정확히 옳은 사항. 이 3번 문장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변형한 거예요. 을이 대금 전부를 변제를 받았다면 갑한테 줬든 안 줬든 대금 지급이 완료가 된 거라 병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라고. 그런데 3번이 옳은지 틀린지가 변형된 문장이라 100% 확신이 없을 때에는 이 문제는 나머지 두 지문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외운 대로 문장 구조가 답으로 나온 건 답 쓰고 끝내셔야 되고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문장도 처리를 하셔야 돼. 그럼 4번 문장에 보면 을의 대리권에 해제할 권한이 포함되느냐. 계약 해제할 권한은 없다 하고 처리가 돼야 되고. 5번은 을이 미성년자래. 그럼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대리행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처리돼요. 그러면 4번, 5번도 자주 나왔던 기출지문이라 정확히 처리가 되기 때문에 3번밖에 안 남아. 그럼 3번에 답을 쓰고 맞췄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45번 임의대리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거 정리하면 여기야.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는가? 수권행위 철회는 본인의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선택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틀려. 그 다음 2번은 권한은 표현대리가 나왔는데 기본대리권하고 표현대리행위, 월권행위 간에 동정 유사할 필요는 없다. 이 문장도 수도 없이 시험에 나온 문장이고 옳은 문장으로 100% 외워서 시험장 간 거라 옳은 거 2번하고 답 쓰고 2번 나머지는 절대 읽으실 필요가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2번 답 쓰고 이건 끝내셔야 될 문제야. 그럼 최소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를 정리한 사람이라면 이 45번까지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반드시 맞췄어야 되고 이것도 조금은 응용됐지만 이 3번을 잘 몰랐더라도 나머지 문장들이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이라 처리가 돼서 맞췄어야 되고 이것도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고 틀려도 되는 문제야. 반드시 맞췄어야 돼. 그러면 42번 문제를 빨리 찍고 틀려버렸더라도 남은 문제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45 문제에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 분들은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방식대로 천천히 정확히 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문제 중에 한두 개를 틀리신 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명심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 46번. 딱 눈에 보여. 무권대리 사례라는 게. 그럼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인이 을이구나. 여기만 정리하고 풀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례를 무조건 다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뭐에 대한 사례다라는 것만 알아내고 바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풀던 중에 지문에서 위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봐야 되겠구나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 그때 문제를 살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례는 무권대리인을 옳은 것만 정리하고 바로 푸는 문제야. 근데 밑에 조합을 항상 보면 4개가 들어있는데 얘는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두 지문을 우선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2개로 압축한 다음에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야. 그럼 기억에서 눈에 띄는 건 항상 문제 제목에 입각해서 지문을 정리하신 거야. 무권대리 사례인데 상속한 게 나와. 그럼 상속, 거절, 없다. 그거 확인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거절 나왔어. 그럼 거절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 시험에는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내는데
이거를 문장을 바꿨어.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즉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이 옳은 문장이야. 올해 시험의 특징이 똑같이 내던 문구 중에 하나를 표현만 약간 다르게 쓴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억 지문이야. 그다음 니은 최고 나왔어. 그럼 대답 안 한 게 나오니까 거절한 걸로 본다가 맞는지 확인하면 돼. 그 니은도 맞아. 그럼 기억하고 니은하고 옳은 것을 찾았으니까 기억, 니은 들어간 것만 놔두고 나머지 지우셔야 돼. 그럼 1번하고 4번이 남아요. 이렇게. 그럼 이 문제 유형은 동형 모의고사 연습할 때 했던 그 유형들이에요. 1번하고 5번하고 이 문제는 리을을 물어보려고 만들어진 문제다고. 이 문제는 디귿은 시험장에서는 일단 하실 필요가 없어. 알든 모르든. 리을을 하라는 뜻이야. 이게 당락을 좌우하겠다는 뜻이야. 이 문제는. 그럼 리을은 문장이 기니까 끝에 뭘 물었는지를 먼저 찾아서 정리하셔야 한다. 그럼 항상 요거 나와요. 요거. 증명 책임.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병이 을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모든 무효 취소의 공통점.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는 사람.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을 문장에서는 물어본 게 병이 증명할 책임이 있냐를 물어본 거고 앞에 봤더니 병명의로 등기가 됐대. 그럼 병은 등기가 된 이상 소유자로 추정돼. 유효로 인정돼. 그럼 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려면 청구한 사람이 갑이니까 갑이 왜 이 등기가 무효인지를 증명을 해야지 병이 을의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리을 틀린 거야. 지우고 답을 1번을 이렇게 쓰셨어야 돼.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서 맞춘 사람은 7, 80점 이상 나오는 거고 이 문제를 리을을 잘 처리를 못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은 60점대 맞고 합격하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평소에 확실하게 외운 문장은 외운 문구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거고 얼른 눈에 안 들어오고 지문이 길 때는 뭘 물었는지를 항상 먼저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면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가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해야 되는 문장인 거라고. 그렇게 풀었어야 될 문제고 47번. 이 문제 유형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열에 한 문제꼴로 나오니까 이런 문제 형태다라는 걸 알고 가시라고 알려드린 내용이야. 조건하고 기한에 관해서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 그럼 1번 지문은 물어본 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래. 그럼 정지에다가 발생이라고 쓰고 발생이 불가능하면 무효다 맞네 이렇게 써야 되고. 자 2번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 이렇게 나오면 해제가 소멸 이렇게 쓰고 기성이 이미 성취됐다는 뜻이니까 이미 소멸하면 무효 맞다 이렇게. 자 3번에 조건에서 또 이거 나왔어. 증명 누가 해야 되냐고? 그러면 증명해야 되느냐가 조건 문제에 나오면 그냥 맞는 문장이라고 하시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건이 붙어있다라는 사실은 조건이 붙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그 다음 4번 몰라. 소련말. 그 다음 5번 종기 나왔네. 여기 써있어. 끝나는 기한이라고. 그럼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종기라. 그래서 이것도 맞구나. 그럼 모르는 거 딱 하나 남아요. 그럼 네 문장이 정확하게 옳으니까 4번이 무조건 틀린 거야. 근데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도 안 했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이 문제 유형은 4번을 알고 왔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문장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 1번, 2번, 5번은 기초지문들이라 처리가 완료가 됐어야 되고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2개가 남았을 거야. 그럼 이 문제 또한 수험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그럴 시에는 틀려도 되는 문제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거를 찍을 건지 뒤에 거를 찍을 건지 미리 마음을 먹어둔 대로 그냥 찍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맞추면 되니까. 이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틀리신 분들이 있다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 그럼 뭘 찾으라니? 기존에 이미 나왔던 문제라. 추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 질서 위반 찾으라고 했어. 질서 위반. 그럼 강행 규정 위반한 거, 사회 질서 위반한 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야. 1번부터 되나 안 되나를 찾는 게 아니라 질서 위반한 사안이 몇 번에 있는지를 찾으시는 거라고. 1. 통정허위, 질서 위반 아니구나. 2. 강박, 취소 사유지 질서 위반 아니야. 3. 무권대리, 무권대리지 질서 위반 아니다. 4. 미성년자, 취소할 순행이지 질서 위반 아니야.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했대.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위반한 강행규정 위반인 사건이에요. 질서 위반. 그래서 5번의 답을 쓰셨어야 돼. 이 정도 문제를 맞춘 사람들이 70점째 나와요. 근데 이게 뭘 찾을지도 안 정하고 읽고 또 읽고 하시면 점수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미리 시험을 보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찾는 거야를 외워가시는 거야. 추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하면 질서 위반 사유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었어야 될 문제야. 올해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 여기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이렇게 물었어요. 즉 취소 사유가 있는 걸 찾으라 그랬어. 그럼 우리 민법은 취소 사유 딱 4개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럼 이것도 1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중에 하나 찾으시는 거야. 그러면 4번에 사기 나와. 그럼 이렇게 하고 답 써야 돼. 다른 데는 표시도 안 돼 있으셔야 돼. 이 문제는 그냥 맞춰야 돼. 그냥. 5초 만에. 이제 50번. 이 문제는 대한민국 민법 국가고시 역사상 최초로 사례 문제에 대해서 나온 문제예요. 그 어떤 시험에도 나온 바 없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문제화되지 않은 사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식적인 사례여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시험에서도 낸 바가 없고 다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례를 수험생이 정확히 푸는 건 일단 시험장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문제도 길어. 이런 문제들은 일단 패스했다가 20, 30분이 남을 때 와서 대충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보류하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남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맞추나 틀리나 합격에 영향을 안 미쳐. 그러면 아예 안 읽고 틀리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아는지 모르는지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문제는 보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와서 남는 시간에 풀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취지는 그거예요. 어쨌든 내용 해설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해설 안 하겠지만 문제 푸는 요령은 가르쳐드릴게요. 문제가 길어. 그럼 문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지문부터 보시는 거야. 여기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거든. 그럼 이 문제는 이 5개 문항 중에 4개는 옳은 문장이고 하나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제부터 읽을 게 아니라 각 지문에서 물어본 거를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문 자체로 처리가 되는 것들은 지문 자체로 처리해두고 남은 것 중에 하나 찍는 식으로 풀어야 돼. 그럼 1번은 갑병 간의 대출계약 무효냐고 그랬고 2번은 병명의 근저당권 무효냐고 그랬다고. 그럼 1번하고 2번 문장에 물어본 거를 이렇게 딱 정리해서 둘을 놓고 보면 이 둘 다 옳다라는 게 해결이 돼요. 자, 갑병 간의 대출계약한 게 무효니? 그리고는 병명의 근저당권 등기한 게 무효니? 그럼 갑병 간의 대출계약이 유효면 병 등기는 유효인 거고 갑병 간의 대출계약이 무효면 이걸 담보하려고 한 근저당 또한 무효니까 1번이 무효, 2번도 무효. 둘 다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둘 다 옳은 문장인 거예요. 그렇게 빼버리셔야 돼. 그다음 3번 물어본 거. 갑은 병한테, 즉 병 등기가 무효일 때 갑은 병한테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를 물었다고. 그럼 위에 가서 갑이 현재 소유자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방해배제가 이 무효 등기 말소하라는 뜻이야. 그럼 갑이 현재 소유자인지 아닌지만 찾아보시면 돼. 그럼 5위에 가면 갑은 을의 모친, 을의 어머니로서 X토지 소유자다라고 문제에서 갑이 소유자인 게 나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럼 갑이 소유자야. 근데 이들 간의 대출계약 무효고 병 근저당도 무효래. 그럼 소유자 갑은 병 무효 등기 명의인한테 소유권 행사해서 방해배제, 말소 청구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 자체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번은 갑이 을의 처분 행위를 추인했대. 이 추인이 그거예요. 위의 사례는 갑이 소유자인데 아들 을이 은행 병하고 권한 없는 을이 병은행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대출계약서도 작성하고 근저당권도 등기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거를 아들놈이 아무 권한 없이 병은행과 공모해서 대출계약서도 쓰고 근저당 등기도 한 사건이다. 즉 무권리자가 처분한 사례예요. 그럼 어머니가 아들이 권한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라 이 무권리자가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자, 어머니가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건 법의 규정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들이 한 사고 친 거에 대해 어머니가 용서하고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 법의 규정이 없는 거야. 그걸 물어본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어머니가 아들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보냐 이걸 물어본 거야. 새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사고 친 걸 어머니가 효력을 인정해 주면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있었던 게 되는 거야.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고. 즉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한 걸 진정한 권리자가 효력을 인정해 주게 되면 무권 대리행위였던 걸 본인이 추인해 준 것과 똑같이 그냥 처음부터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었던 걸로 본다. 이게 예전 판례 태도예요. 법에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4번이 답이야. 못 풀어 이거 수험생. 이거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 아니에요. 그럼 5번. 이거 이제 물어본 거 정리하신 거야. 그럼 물어본 게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오면 돈 달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바꿔 읽으시라고 그랬어. 그럼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앞에 봤더니 갑이 인정을 하고 변제를 해줬대. 그럼 같은 내용이야. 갑이 자기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게 추인을 해준 거예요. 그럼 갑은 아들 을 때문에 자기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았잖아. 그럼 을 대신에 갑이 돈을 갚아줬으니까 갑은 을한테 당연히 그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처음 보는 사례라 이 사례 자체를 정확하게 4번이 답이다 라고 풀 수 있는 수험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수험생도. 그런데 이 문제는 제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거든 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대충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지 이거를 2번, 3번 읽고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는 어떤 시험에서 나온 바가 없는 사례라 외우고 간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외운 문제를 우선 풀어야지 이런 문제를 2번, 3번 읽고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거 뭐에 대한 사건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2번 이상 읽었다면 그 뒤에 있는 내가 외운 문제를 풀 시간이 없게 돼서 그래서 시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버려뒀다가 시간 남을 때 와서 그냥 지문만 보고 정리하면서 한번 찍어보는 문제야.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